14-1강 대단원 3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도입. 와우, 드디어 새로운 대단원이 시작되었습니다. 14-1강은 앞으로 펼쳐질 대단원 3단원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대단원 3단원 학습을 끝낸 학생이라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느낌으로 이번 강의를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 3단원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앞으로 3단원 내용에서 배워야 할 개념들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린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4-1강 시작하겠습니다. 대단원 3단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화학원은 크게 4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 시작할 단원이 4개의 대단원 가운데 가장 쉬운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다라는 말의 의미가 공부를 전혀 안 해도 문제없다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2단원과 같이 오비탈처럼 생소하고 파헤치면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는 내용도 아니고 1단원과 4단원처럼 계산 과정이 복잡한 문항들이 나오는 영역도 아니고 평이하게 적당한 수준의 이론들을 잘 이해하고 정리해 두시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단원이라는 겁니다.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죠? 하지만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모두가 쉽게 맞추는데 실수하거나 틀리면 타격이 더 크다는 것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단원명부터 다시 봅시다.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화학결합과 and 분자의 세계. 이렇게 2개의 중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학결합, 결합이 뭐죠? 뭔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누가? 입자들이. 여기서 입자의 정체가 원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입자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화학결합 방식이 크게 3종류로 구분되어집니다.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왜 입자들은 결합을 해야만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다 보면 각각의 화학결합들이 갖게 되는 특징들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른 전자배치 그림들도 다시 등장할 것이고요. 옥텟 규칙이라는 것도 다시 배울 거예요. 세세한 것은 본 수업 시간에 자세히 공부할 것이고 이번 강의는 등장하는 개념들이 무엇인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합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자잘구레한 각각의 결합의 특성들이 나올 거예요. 전기 전도성, 녹는 점, 끓는 점, 용해성, 결정의 부스러짐 등등. 금속결합의 경우는 연성, 전성과 같은 이런 성질들, 각각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의 특징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무작정 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본 수업에서 결합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 세세한 특징들도 절대 단순 암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분자의 세계. 2번째 중단원은 분자의 세계라네요. The world of molecules. 분자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분자의 세계. 너무 제목이 거대하죠? 세계. 그래서 분자의 세계를 중단원명으로 그대로 쓰지는 못하고 실제 중단원명은 배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2. 분자의 구조와 성질. 누구의 성질? 분자의 성질. 분자가 무엇인지는 제 강의 0강에서 이미 언급했고요. 분자들은 극성이 있느냐, 극성이 없느냐에 따라서 2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극성이 뭐지? 처음 들으면 당연히 모르죠. 지금은 쑥 훑어보면서 나오는 그냥 단어로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극성이란 성질이 있나 보다, 이 정도로 말이죠. 극성 분자들은 극성 분자들끼리, 무극성 분자들은 무극성 분자들끼리 비슷한 성질들을 갖습니다. 방금 말한 이 성질이 중단원 제목에 나왔었던 그 성질입니다. 단원명에서 언급될 때에는 성질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넓은 의미일 것 같은데 실제 들여다보면 극성 분자가 갖는 성질, 무극성 분자가 갖는 성질 바로 의미가 좁혀집니다. 이 2 집단의 성질은 달라요. 왜 다를까? 차이점이 뭐죠? 극성이라는 게 있고 없고. 왜 그러면 극성이 있는 분자도 있고 없는 분자도 있지?
그래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 분자의 구조입니다. 화학에서는 분자의 구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의의 원소 기호를 써서 A2B라는 분자가 있다고 합시다. 두 개의 A라는 원자와 한 개의 B라는 원자로 되어 있네요. 세 개의 원자들이 결합하고 있겠군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원자가 A, B, A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분자도 있지만 물 분자처럼 A, B, A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분자도 있어요. 이런 것이 구조가 다르다는 말이고, 이 분자의 구조, 형태가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분자의 구조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배우게 되고,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학습이 끝나면 우리는 분자식만을 보고 NH3CO2 이런 분자식만을 보고 이 분자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분자의 구조만 알면 바로 분자의 극성을 구분할 수 있느냐? 아쉽게도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 더 알아야 합니다. 쌍극자 모멘트. 처음 들으면 어감이 특이한 단어죠. 한자어와 영어가 섞여 있는 이상한 단어,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는 우리가 13-7강에서 공부했었던 전기 음성도의 개념만 잘 가지고 와서 정리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개념입니다. 쌍극자 모멘트까지 알게 되면 드디어 우리는 분자의 극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중단원에서 화학결합을 배우겠죠? 세 개의 결합 중에 분자라는 녀석은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만약에 성질을 잘 모르는 어떤 특정 분자가 분자식으로 제시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금방 그 분자의 구조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까지 파악하게 되면 분자의 극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분류는 왜 했을까요? 끼리끼리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비슷한 성질들이 무엇인지 배우겠죠. 극성 분자의 성질, 무극성 분자의 성질. 이제 두 번째 중단원명, 분자의 구조와 성질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들을 배워야 할지 대충 감이 오나요? 오늘은 대단원 3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 14-2강은 화학결합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